네,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장롱 속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유력한 용의자가 어제 검거됐다고 방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5년 새 또 45%나 급증했습니다. 성범죄 처벌법이 자주 개정되고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는 있지만 성범죄 예방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배삼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요. 네. 송파구 장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네. 검거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 싸우다가 이런 경우는 홧김에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어떤 건가요? 처음부터 계획살인은 아닌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중학교 동창이고요. 그다음에 사귄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귀는 과정에 집에서 이제 2층에는 부모가 살고 지하 1층에는 그 이모가 사시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예. 1층에서 살았죠, 피해 여성이. 그런데 새벽에 112 신고가 돼서 백차가 패트롤카가 출동을 하고 예. 또 그동안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도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 범인은 주거지 일대 공원에서 체포가 됐는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예. 사실상은 그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채권 채무 관계나 이것도 일종의 이별 그 살인이 아닐까 하는 지금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1년에 1,100건에서 1,300건 정도의 그 살인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5%에서 10%가 바로 연인 간의 이별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50건에서 70건 정도가 예. 이별 살인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이 사건도 이별 살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고 거기에 어떤 분을 못 이겨서 살해했을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사건이 조금 특이했던 게 피해자가 장롱 속에서 알몸 상태로 손이 묶인 채 발견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렇게 현장을 수사를 하실 때 이런 네.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 경우는 최초 이게 보도가 됐을 때 이게 우발살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지금 동거하는 그 상황이고 또 뭐 왔다 갔다 왕래를 했다고 하는데 새벽에 지금 이 범인이 그 도망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다툼을 갖다가 이제 어떤 성적인 측면에서 다툼을 갖다가 결국 살해를 하고 우발살인을 하고 예. 그다음에 손을 그 타이그로 묶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장롱 속에 유기를 한 사안은 뭐냐면 예. 이게 애초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만약에 계획살인이었다고 하면 이 그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기를 했거나 예. 보이지 않게 은폐를 시켰을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나체 상태로 장롱 속에 넣었던 건 빨리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장롱 속에 넣고 그대로 도망을 간 것이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도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도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알몸으로 시신을 남겨놓는 그런 범인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상은 비슷한가요? 대부분은 빨리 급급하게 도주하기 급급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사실 그 나체 상태로 버려두고 도망가는 상황은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예, 사실 그 수사 일선에서 경험치에 의하면 나체 상태로 내버려두고 가는 경우에는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분노나 예. 감정이 심한 경우에 가학행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나체 상태로 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가학행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도주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이런 상태로 뒀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에 4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참 답답한 현실인데요. 예, 사실 그 일 평균 55건이었던 게 최근에 방금 우리 그 박영식 그 말씀하신 대로 80건 정도로. 예. 근데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몰카 촬영 범죄 예. 뭐 연간 6,623건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단속 인원과 지역 그다음에 시간대별 분석을 하면 많은 분석을 통해서 보면 무려 지금 100배 정도의 몰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런 각종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건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네. 본인이 어떤 그런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분출할 수 있는 게 레저라든가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가 없으니까 결국은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성범죄가 또 증가한다는 또 일각의 분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사실 요즘 청년 실신 시대다 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청년 실업자라든가 신용 불량자,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한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측면도 하나의 분출구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오늘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서울의 유명 그 대학 졸업자가 판사로 재직 중인데 결국 그 대학 후배 여성 후배를 성추행해서 이제 사표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인성을 떠나서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그 작용을 하는 영향도 크다. 예.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조절 능력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네. 것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기소율은 낮다고 합니다.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어떻게 보면 뭐 두 분께서도 아시지만 한 마을에서 예. 지적 장애인 여성을 뭐 6, 7명이 돌아가면서 2, 3년 예. 동안 성폭행을 한 이런 사건도 보도가 돼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약자에 대한 어떤 그 업신여김 이런 부분들이 성범죄를 그런 그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일으키게 되고 네. 내가 이런 범행을 해도 결국 신고하거나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한다는 그런 심리가 예, 예.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법정에서는 왜 또 기소율이 낮냐고 예. 하면 예. 뭐 유죄나 기소율이 낮다고 하면 이 자신들이 약자라는 측면에서 또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형에서도 약한 처벌이 되고 또 기소율이 또 낮아지는 예. 그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 네. 아닌가요?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벌써 80여 개여가 넘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도 사실 이런 사안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적용을 해야 되냐. 예. 그래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무에 참고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비단 경찰뿐만이 아니라 바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검사들도 그렇게 하고 예. 또 판사분들도 이런 그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각종 성범죄에 대한 그 기소를 함에 있어서 적용 법률 예. 또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적용 법률 또 처벌함에 있어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정도인데 네. 사실상 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처벌은 정말로 갈수록 강화를 하고 또 기소율도 높여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소율이 낮다거나 처벌이 약해진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 개정을 아주 자주 많이 했고요. 우리가 보면 성범죄 처벌법은 2000년 이후에 15년 동안 70차례나 재개정을 거듭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횟수를 보고 좀 놀랍긴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관련 법을 통합시키자, 통일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성범죄 사건 처리를 그 이론화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형법을 정말 통일하자는 이런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요, 사실 94년도 성폭력 특별법 시작을 해서 2010년에 다시 제정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9차례.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조두순 사건이나 도가니 사건 이런 거에서 아청법도 벌써 28차례나 개정이 됐죠. 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자발찌라든가 화학적 거시한다 이런 것도 지금 자주 바뀐다.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처벌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형법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네. 강도나 절도나 다른 폭력 사건처럼 단일화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자 하는 요구 조건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법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도 방안이 네. 되겠고 또 최근에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일이었죠. 4천여 명의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성범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은 경기 과천, 강원 화천, 경북 영양, 그리고 전북 진안입니다. 이들 지역의 성폭력 범죄가 적은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상 첫 번째 요인으로는 그 유흥가, 예. 그다음에 그 주변에 성범죄를 일으키시는 외부의 인구 유입이 많지 않은 곳, 네. 그다음에 사실 거주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치안 상태가 굉장히 잘 유지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사실 성범죄가 발생 빈도가 낮고 네. 또 성범죄자가 거기에서 은신하거나 또 거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요, 저희가 성범죄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을 보면 뭐 이제 저희가 뭐 지도를 보여드리면 알 테지만 경기도 수원시가 아무튼 성범죄자가 아이고 많네요. 92명 1위로 뽑혔고 이제 그 밑으로 보면 부천, 고양, 안산, 중랑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앞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물론 지금 당장은 안심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그냥 안심할 수도 없는 법이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성범죄자들이 주거 이동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 지역에서 성범죄 저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범죄 신상 공개가 되는데 예. 이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주를 하는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다만 그 전자발찌 부착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 신상 공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구나 예. 알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또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 규제가 없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다만 지금 그 수원, 부천, 고양 이런 곳에 성범죄자가 많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외부의 인구 유입이 많고 유흥가 지역 또 사통팔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 거주가 많은 곳, 예. 그다음에 인근에 유흥가뿐만이 아니라 그 생산 제조하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런 곳에서 또 역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분출하는 측면에서 성범죄가 높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어서 이건 청정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오염 지역이다. 네. 이렇게 평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자체 장께서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이 치안이 나쁜 게 아닌데 오해를 받는다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다만 이런 통계에 의해서 내 지역에 이런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또 발생률이 높다고 하면 네. 지자체하고 경찰, 수사기관이 협업을 해서 예. 이런 부분의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훨씬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사실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성범죄가 워낙 다양해지고 수법도 지능화돼서 몰카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뭐 대기실에서 우리 양현희 작가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예. 이 시청자분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예. 112 앱 설치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단축키를 112로 꼭 입력을 해 놓으십시오. 예. 이게 유사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히 여성들 호루라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는 건 요즘 기본입니다. 예. 이 부분을 반드시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특히 여성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어떤 공중 밀집 장소에서 내가 창피하다. 그렇게 해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소리를 치거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는 대부분 놀라서 도망을 가거든요. 네. 그리고 가감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제2, 제3의 피해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감한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범죄 장소를 멀리 하면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만취한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그분을 정말 보호 조치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에이 설마 내가 사는 지역이나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개인적인 이 성범죄 예방책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지요.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